안녕하세요. 이리아비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자면 특종입니다. 바로 반유의 야샤임의 15화부터 18화까지의 제목과 줄거리가 공개되었는데요. 15화인 월식 운명의 섭별편에서는 이누야샤와 카고메 그리고 세슈마루 일행의 행방에 대해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8화에서 공개된 이누야샤와 카고메의 모습은 카고메가 모로아를 하치에몽에게 맡기고 이누야샤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세슈마루와 키린마루에 맞서 철새알을 뽑아 들었었죠. 야샤임의 15화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과거로 들어가서 세슈마루가 토아와 세츠나를 데리고 떠난 시점인 18년 전, 그러니까 2000년에 네노쿠비를 치운 후 2년 후와 그로부터 4년 후인 야샤임의 아이들이 태어난 2006년, 그 전후의 이야기가 풀어질 예정입니다. 이 과거가 밝혀지게 되는 이유가 놀라운 게 야샤임 애들이 리쿠에게서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18년 전 이대 호센키가 이누야샤에게 흑진주를 전해준 날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호센키는 보석을 관장하는 대요괴로 이누야샤 아버지 괴대장의 오랜 친구로서 이누야샤를 시험하고 금강창파를 물려준 인물입니다. 이누야샤에게 진주를 준 이대 호센키는 그의 아들일 것이라 생각이 되네요. 이로부터 4년 후에 토츠모 아이들이 태어나죠. 이때 세슈마루는 이화의 금사매가 회상한 것처럼 쌍둥이를 어딘가로 데려가고 결계의 봉인에 숨겼다고 합니다. 아마 태어나 자란 곳이 결계가 쳐져 있던 곳으로 생각이 되는군요. 그렇기에 어린아이 둘이 지내도 호무라가 불을 지르기 전까지 어떤 위협 없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세슈마루가 숨긴 이유는 쌍둥이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자는 바로 반요를 싫어하는 자이며 그 이름은 제로. 제로는 14화에 등장하는 꿈나비로 추정되는 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자는 수왕 키린마루의 누나라는 것으로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딸은 아니지만 어쨌든 혈연관계 맞췄다. 인정? 그로부터 또 새로운 떡밥이 던져지는데요. 누군가가 키린마루를 쓰러뜨리는 것은 인간도 아니고 요괴도 아닌 존재다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인간도 아니고 요괴도 아닌 존재, 이건 반유에 해당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설마 인간으로서 지낼 수 없었던 금강은 아닐 테고, 이거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생을 지키기 위해서 반유를 싫어하게 된 이 제로라는 자는 반유로 태어난 쌍둥이의 목숨을 노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호무라를 사주하여 숲에 불을 지르게 되었으리라 추측이 되는군요. 여기서 궁금한 건 리쿠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야샤임 애들에게 이런 과거사를 털어놓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건 14화를 봐야 알겠지만 숲에 불을 낸 흑막인 호무라를 처치하면서 리쿠와의 관계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4화 선행컷을 보면 타마노와 리쿠와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이죠. 아마도 모자 관계라 추측을 했었는데 이자가 배다른 누이일 수도 있고요. 이에 도움을 준 야샤임 애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아군으로 돌아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야샤임의 표지에 리쿠도 주인공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키린마루를 쓰러뜨리는 예언이 왜 있을까인데요. 이런 예언이 나타난다는 것은 묘가의 발언을 연관지어 볼 때 그전엔 키린마루가 선약이었으나 어떤 계기로 악역으로 돌아서게 되었고 그 악행을 막기 위한 이런 예언이 나왔다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키린마루를 쓰러뜨릴 자가 토츠나라 생각하여 제로에게 노려졌다면 세슈마루는 왜 자신의 딸을 노리는 제로의 동생인 키린마루와 손을 잡았는가 의문이 들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적이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시대수에 잠들어 있는 링이 세츠나로부터 꿈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링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꿈나비의 주술에 걸려 제로의 주술이 없으면 링이 죽기 때문에 키린마루와 제로를 상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시대수의 정령이 말한 대로 두 수왕은 같은 길을 걷게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시대수의 정령은 세슈마루가 키린마루를 쓰러뜨릴 수 없다고 하였죠. 그리고 이누야샤에게 준 흑진주는 전작에서 아버지의 무덤으로 갈 수 있었던 진주와는 다른 새로운 진주일 것으로 보이죠. 이미 무지갯빛 진주에 대해서 모든 행방이 밝혀졌습니다. 금색은 세츠나, 은색은 토아,
적색은 모로아, 녹색은 주베에, 하늘색과 보라색은 리쿠, 노란색은 토우테치가 가지고 있죠. 자, 여기서 흑진주의 색깔은 검정색이죠. 모든 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검정색에 가까워집니다. 그렇다면 이누가영은 이 흑진주의 봉인이 되어 있고 진주들은 이 봉인을 푸는 열쇠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6화의 제목은 모로아의 칼날이며 드디어 여기서 모로아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모로아는 일찍이 스승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가이우라고 합니다. 모로아는 3년 전인 11살 스승의 명을 받아 고독의 도가니에 들어가고 모로아는 요괴들과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고독이란 전작 이누야샤에서 나락이 새로운 육체를 얻기 위해 만든 주술로 깊은 구덩이 안에 수많은 요괴들을 넣어 싸움을 붙여 그 중에서 살아남은 가장 강한 요괴를 만들어내는 주술이었죠. 모로아는 고독의 술법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 고독은 바로 속임수 도박이라 하는데요. 목숨에 관련된 비밀 때문에 가이후우는 그 해결의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 도박에 손을 대었고 그 미천을 송장가게의 주인인 주베에게 빚을 져 모든 것을 팔아먹고 잠적하게 되었다네요. 주베에는 고독을 통해 고독 안에 있는 요괴들의 상금을 걸어 장사하고 있었고 가이후우는 모로아를 출전시켜서 모로아의 돈을 걸고 상금을 벌려 했으나 도박에 실패한 가이후우는 주베에 빚을 졌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모로아는 잠적한 스승의 빚을 갚기 위해 주베에게 잡혀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스승 가이후우가 다시금 모로아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3년 전 일이기 때문에 모로아를 길러준 인물과는 관련이 없지만 모로아의 새로운 과거를 알 수 있는 에피소드이고 그리고 3년 전이면 미륵이 강한 요괴와 만나 자신에게 무력감을 느끼고 천일경을 드리는 것을 결심하게 된 시점과 비슷한데 이 사건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이 드는군요. 목숨에 관련된 가이후우의 비밀 또한 새로운 떡밥이 뿌려지는군요. 17화의 제목은 이흉의 함정으로 여기서 이흉이란 이제 사형에서 2명 남은 콘톤과 토우테치가 등장합니다. 사형 중 하나인 콘톤은 모래땅에 그린 방진에 칼끝으로 선을 긋습니다. 콘톤은 도술과 술법에 능한 사형이었죠. 그는 야샤임의 일행을 처치할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여기서 또 놀라운 건 콘톤이 리쿠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네요. 한편 식인 요괴인 토우테치가 나왔다는 소문을 리쿠에게서 들은 토와 일행은 퇴치에 나서는데 그것이 함정이었죠. 향양에 이끌러온 야샤임에는 율레곡에 미혹되어 방술로 팔진 둔갑의진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향양과 율레곡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콘톤의 체면을 거는 술법일 것 같네요. 18화는 제목만 공개되었는데요. 제목은 세슈마루와 키린마루라는 제목으로 이 둘이 연합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떡밥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15화에서는 세슈마루가 토아와 세치나를 숲에 숨긴 과거였다면 18화에서는 우리가 궁금해하던 하라에 대한 키린마루와 세슈마루는 어째서 연합을 하게 된 것인지 이누야샤와 카고메의 행방은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5화에서 18화 줄거리 정리였으며 오늘 14화를 보고 좀 더 추측해 보기로 하죠.